그래서 현물시장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가 연구원들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을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조병인 연구원입니다. 주요국의 디플레 파이터 선언, 그리고 경기 회복 등 긍정적인 여건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코스피 2013 회복 여부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입니다. 중국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이 무산됐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의 수급 불안은 완화됐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2000선 회복 이후에 속도 조절이 나타나고 있다. 실적주의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가 연구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초점을 맞추는 그 상황인데요. 자, 이 중에서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요국 중앙은행의 디플레 파이터 선언, 그리고 대외 경기 회복, 이렇게 좀 긍정적인 대외 환경의 여건들을 많이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 부분들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최근 들어가지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코스피 2000선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일단은 지수 단기적으로도 좀 안정감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큰 그림에서 보자고 한다면 지난주에 ECB에서 정책 패키지를 제출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마이너스 예금금리, 그리고 LTR로에다가 자산 매입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종합 패키지를 내놨는데, 이것들에 있어가지고 일단 단기적인 어떤 효과에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보게 되면은 이 정책이 이제 한 번에 다 나왔다라기보다는 이제 정책 기조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ECB가 이제 본격적으로 디플레 우려를 타파하기 위한 어떤 정책 기조에 들어갔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ECB가 본격적으로 이제 디플레 파이터를 선언을 했고, FRB 같은 경우 미국 연준 같은 경우도 지금 테이퍼링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빌미로 해서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 결국에는 디플레 우려를 조금 더 우위에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어제도 그랬지만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지지율 인하 발표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도 일단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해 가지고 좀 우려를 하는,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이제는 경기 하방 방어를 위한 어떤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디플레 파이터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국내 증시를 놓고 하반기 글로벌 증시를 놓고 봤을 때 풍부한 유동성 환경, 이것들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더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경기 회복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완연하게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어떤 정책적인 움직임들의 결과로 유럽이라든지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도 상당히 감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조합을 해보게 되면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고, 거기에다가 유동성 환경까지 갖춰진 아주 긍정적인 어떤 여건들이 하반기에는 좀 갖춰질 수 있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긍정적인 증시 흐름을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본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2 정책 변화, 이로 인한 유동성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동안에 우리 증시에 들어왔던 이 유럽계 자금이, 이게 유로존 자금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영국계 자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ECB의 이 정책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자금 흐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사실 미국계 자금, 영국계 자금, 그렇게 유럽계 자금, 이런 순서대로 구성 비중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미국계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흐름에 대한 어떤 배팅을 하는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아니면은 경기 서프라이지수 이런 것들,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에 반응을 하는 그것과 상당히 일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경감되는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미국계 자금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계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스크 지표들 그리고 유로존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쪽도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영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두 가지 성격의 혼합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패턴을 보여주긴 하는데 일단 영국계 자금을 배제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계 자금과 유럽계 자금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시죠. 예, 최근 들어가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화학 부분입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수준이 상당히 낮고 다만 1분기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컸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었고 전망치 자체도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문제가 됐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2분기 이후에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망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ECB의 어떤 정책적 지원에 따라서 유로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화학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로존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럽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지고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가 기존에 비해서 완화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학업종 하면 떠오르는 중국과 유럽 쪽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기존에 비해서 완화되고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기존에 비해서 부담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에 민감한 화학 섹터를 보자라는 그 의견입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